여러분, 영상 작업하신다면 매일같이 색과 빛을 다루실 텐데요.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?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색이 사실은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인식이라는 거.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, 우리 눈에서 시작해서 카메라를 거쳐 스크린에 맺히기까지 이 색이 재현되는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다음 작업물은 분명 달라질 거예요. 보세요. 이 아름다운 빛의 스펙트럼.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. 근데 말이죠. 이 자연의 빛을 디지털 픽셀로 완벽하게 옮겨 담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.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본 이 감동을 그대로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. 먼저 우리 눈이 도대체 색을 어떻게 보는지 그 원리부터 시작해서요.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색을 어떻게 지도처럼 만들었는지 살펴볼 거고요. 그 다음은 빛의 과학적 특성, 그리고 카메라로 색을 제대로 잡고 보정하는 기술적인 방법, 마지막으로 색 영역이라는 디지털 색 공간 안에서 작업하는 노하우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주제인데요.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. 우리가 색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. 놀랍게도 그건 물체 자체가 가진 고유한 속성이 아니에요.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뇌가 그 정보를 해석해서 아, 이건 빨간색이구나 하고 만들어내는 일종의 인식의 결과물인 거죠. 그럼 이 모든 인식은 어디서 시작될까요? 네, 바로 빛입니다. 사실 빛이라는 건요, 우리가 아는 전파나 X선 같은 거대한 전자기 스펙트럼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에요. 그런데 바로 이 좁은 영역의 에너지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촬영하고 또 표현하는 모든 시각적 경험의 근원이 되는 셈이죠. 우리 눈 안을 한번 들여다보면요, 망막에 원추세포라는 게 있어요. 얘네들이 각각 빨강, 초록, 파랑 빛에 반응하는 전문가들이거든요. 이 세포들이 빛을 딱 감지하면 전기 신호를 뇌로 뿅 하고 보내주고요. 뇌는 이 신호들이 얼마나 섞였는지를 보고 우리가 아는 그 다채로운 색들을 조합해내는 겁니다. 자,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? 이렇게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색을 작업에 쓰려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. 사람마다 느끼는 빨강이 다 다르면 소통이 안 되니까요.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, 일종의 색의 지도가 필요해진 겁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촬영 현장에서든 편집실에서든 색을 정확하게 제어해야 하잖아요. 조금만 더 따뜻하게 해주세요 같은 애매한 말 대신에 지도 위의 좌표처럼 정확하게 색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하죠. 바로 이런 필요성 때문에 과학자들이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색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겁니다. CI 색도 다이어그램. 색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지도죠. 이 말발굽 모양 그림 안에는요, 보통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색이 다 담겨 있어요. 우리 작업의 기준이 되는 마스터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.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의 범위랑 우리 장비가 보여줄 수 있는 색의 범위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. 이 거대한 말발굽 모양 전체가 인간 시각의 한계라면 저기 안에 조그맣게 보이는 삼각형이 있죠? 그게 바로 여러분이 쓰는 모니터나 카메라가 가진 색의 한계, 바로 색 영역, 영어로는 개묻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우리는 결국 저 작은 삼각형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셈이에요.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? 혹시 빛은 다 똑같은 흰색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천만에요. 어떤 조명을 쓰느냐에 따라 그 빛의 품질과 색이 완전히 달라지고요. 당연히 우리가 찍는 피사체의 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모든 빛에는요, 고유의 분광 분포라는 게 있어요. 줄여서 SPD라고 하는데 이걸 빛의 지문이나 레시피라고 생각하면 쉬워요. 이 빛 안에 어떤 색 파장들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태양 아래에서 본 사과색이랑 형광등 아래에서 본 사과색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 SPD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왼쪽은 제놀 램프, 거의 태양광이랑 비슷하죠? 모든 색이 아주 고르게 쫙 펼쳐져 있어요. 근데 오른쪽 형광등 좀 보세요. 중간중간 이가 빠진 것처럼 텅 비어있고 어떤 색만 삐죽 솟아있죠? 저렇게 비어있는 부분의 색은 아예 표현을 못하니까 색이 이상하게 왜곡되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바로 이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조명 고를 때 연색지수 CRI 값을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. CRI는 쉽게 말해
태양광을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이 조명이 얼마나 색을 제대로 보여주냐 하는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. 특히 사람 피부톤처럼 미세한 색 표현이 중요할 땐 이 CRI 높은 조명이 정말 필수적이죠. 자,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진짜 현장으로 가봅시다. 정확한 색을 잡기 위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, 바로 화이트 밸런스입니다. 우리 눈은 정말 신기해서요. 노란 텅스텐 조명 아래에 있는 흰 종이도 이건 흰색 하고 알아서 보정해서 봐요. 근데 카메라는 그게 안 되죠. 얘는 그냥 보이는 대로 노랗게 찍어버려요.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봐 카메라, 지금 이 조명 아래에선 이게 흰색이야 라고 기준을 딱 알려줘야 합니다. 그게 바로 화이트 밸런스입니다. 방법은 진짜 간단하고 논리적이에요. 먼저 장면에 그레이 카드 같은 중립적인 회색 기준점을 둬요. 그리고 카메라가 그 기준점의 신호를 분석하게 하는 거죠. 그러면 카메라가 알아서 RGB, 즉 레드, 그린, 블루의 양이 똑같아지도록 각 채널의 세기를 조절해줍니다. 끝! 정말 쉽죠? 이때 쓰는 전문 장비가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 차트입니다. 여기엔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정확한 흰색, 여러 단계의 회색, 그리고 검은색이 다 들어있어서 카메라한테 아주 믿음직한 기준을 제시해주죠.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바로 이 파형 모니터, 웨이브폼입니다. 차트의 흰색 부분을 찍었을 때 저기 보이는 R, G, B 세 줄이 칼같이 딱 한 줄로 겹쳐졌다? 그럼 화이트 밸런스 완벽하게 맞춘 겁니다. 이제 이 카메라는 이 장면의 모든 색을 제대로 볼 준비가 된 거죠. 자,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. 여러분의 디지털 크레용 상자라고 할 수 있죠. 촬영부터 최종 결과물까지 이 모든 과정을 지배하는 개념, 바로 색영역, 가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색영역, 즉 가무치라는 건요, 어떤 특정 장비가 표현할 수 있는 색의 총 범위를 말해요. 말 그대로 여러분의 카메라나 모니터가 가진 크레용 세트인 거죠. 누구는 12색 크레용을, 또 어떤 장비는 72색 전문가용 크레용 세트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. 보통 카메라는 모니터보다 훨씬 더 좋은, 그러니까 더 많은 색이 든 크레용 세트를 가지고 있거든요. 이 그림에서 큰 삼각형이 카메라, 작은 삼각형의 모니터라고 해보세요. 그럼 카메라로는 분명 찍었는데 모니터로는 보여줄 수 없는 색들이 생기는 거죠. 이걸 바로 아웃 오브 가뭇, 아웃 오브 게뭇 색상이라고 부릅니다. 우리가 현장에서 맨날 쓰는 표준 색 공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예전 HDTV 표준인 렉 709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색의 약 36% 정도밖에 못 보여줬어요. 근데 요즘 4K, 8K 시대의 표준인 렉 2020은 어때요? 무려 76%입니다. 거의 2배 이상 더 풍부하고 생생한 색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.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영상 전문가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. 4K, 8K, HDR 기술 덕분에 우리의 크레용 상자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. 이렇게 다양한 디스플레이 환경 속에서 과연 내가 의도한 이 멋진 색감과 이야기를 모든 시청자에게 어떻게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다음 작품은 분명 한 단계 더 발전할 겁니다.